안녕하세요. 8달러입니다. 오늘은 보호관찰 제도에 대해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법원에서 선고유예, 집행유예, 그리고 가석방 등의 경우에 부가적으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은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및 갱생보호 등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 예방 활동을 전개하여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모든 국민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지위와 능력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역시 죄를 지은 사람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하여 보호 선도 사업을 육성할 책임을 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보호관찰을 운영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리겠는데요. 보호관찰 사무의 운영은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또는 갱생보호는 해당 대상자의 규화, 개선 및 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대상자의 나이, 경력, 심신상태, 가정환경, 교우관계,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호관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보호관찰소에 보호관찰소장을 두어 운영하며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집행 등 보호관찰법 15조에 열거된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호관찰 대상자는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 등 5가지의 경우를 열거하고 있으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을 해야 할 대상자는 수강을 조건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람 등 3가지 경우입니다.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 전에 법원이 필요하다면 법원의 요구에 따라 보호관찰소장은 피고인에 대한 재반 신상 정보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보호관찰의 시작은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된 때, 가석방, 임시 퇴원된 때로부터 시작되며 보호관찰의 대상자는 주거, 직업, 생활계획 등을 보호관찰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보호관찰기간은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은 1년,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람은 그 유예기간 동안 등 6가지 경우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보호관찰 대상자는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감독을 받아야 하며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하면서 관찰 대상자로서 지켜야 될 준수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집니다. 보호관찰소장은 관찰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위험성이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준수사항의 이행을 촉구하고 불이행할 때는 불리한 처분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할 검찰청 검사에 청구하여 일정한 경우 관찰 대상자를 구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찰 대상자가 소원에 응하지 않는 등 감독에 따르지 않고 구인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관찰 대상자를 구인할 수 있으며 이때는 긴급 구인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못하면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 또 관찰소장은 구인하였을 때는 유치허가를 청구한 경우 외에는 구인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석방해야 하고 유치허가를 받지 못한 때도 마찬가지로 석방해야 합니다. 보호관찰은 관찰 대상자의 보호관찰 기간이 지났을 때 등 7가지 경우에 종료를 합니다. 법원이 집행유예 등을 선고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부가적으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할 수 있는데 사회봉사를 명할 때는 500시간의 봉사, 수강을 명할 때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고 봉사와 수강할 분야와 장소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사회봉사와 수강명령 대상자는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를 따르는 등 준수사항을 잘 지킬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회봉사와 수강은 명령에 대한 집행을 완료할 때 등 4가지 경우에 종료합니다. 이상으로 가석방, 집행유예 등에서 주된 형벌에 대한 부가 조건으로 하는 보호관찰 제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8달러였습니다.